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상호 관세 유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무역 협상 시한이 3주 더 연장됐습니다. 브릭스 회원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비판 목소리를 내며 회원국 간 결속 의지를 다졌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무역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경우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6월 고용 동향 지수가 전월보다 개선됐습니다. 코어위브가 비트코인 채굴 업체 코어 사이언티픽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창당을 공식화한 가운데 테슬라 주가가 7%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연준해 9월 FOMC 금리 인하를 전망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관세 유예 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힌 서한이 통보되면서 투심이 급격히 얼어붙은 건데요. 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가 25% 수준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죠. 해당 소식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8월 1일이라고 유예 기간을 두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지난 4월과 동일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압력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 흐름 같이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국의 이 관세 대응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브릭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 그대로 발끈한 상태고요. 한국도 지금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관련 소식들도 같이 점검해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밤사이 미국 증시는 각국에 보내진 상호 관세 서한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대로 지금 강경한 스탠스를 다시 한번 취한 가운데 관세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란 불안감에 증시도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우 지수는 4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0.94% 밀려났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79%, 0.92% 하락했고 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까지 나란히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11개 섹터 가운데 유일하게 선방해줬던 게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빠진 가운데 임의 소비재 쪽이 특히나 부진했습니다. 테슬라의 지금 일론 머스크 CEO의 오너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죠. 신당 창당 리스크 속에서 장중한테 7% 넘게 급락하게 됐는데요. 장 막판에 그나마 낙폭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6.79% 하락 마감했고요. 또 애플 역시나 관세 리스크를 주시하면서 1.69% 하락했고 그나마 선방했던 건 팔란티어였는데요. 3.54% 초록불을 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채권과 외환 시장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 모두 다 관세 리스크 소식을 주시하면서 상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한 때 4.4%까지 근접하게 됐지만 막판에 상승분을 되돌리면서 4.38%에서 거래됐고요. 또 달러 인덱스도 단숨에 97 중반까지 올라섰고 여객 환율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도 1,376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한 키워드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유독 관세 관련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도 모두 이 관세 위주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게 보낸 관세 서한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자, 핵심 내용들만 살펴보면 우선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단일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25% 관세라는 수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처럼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랑은 별개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듯하고요.
자, 그리고 또 제3국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제품들, 이른바 이 환적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혹여라도 보복 관세에 나설 경우에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자, 여기에 일본도 비슷한 서한을 받았는데 국가명과 또 대통령 이름, 총리명만 달랐을 뿐 내용은 전체적으로 동일했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관세 서한을 받은 국가가 일본과 한국뿐만은 아니었는데요. 5개국의 관세율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자, 지금 베트남이어서 동남아 국가들이 차례대로 관세 서한을 받은 건데요. 우선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이 25%가 부과됐고요. 남아공에는 30%, 그리고 라오스와 미얀마에도 각각 40%씩 이 상호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서한 내용들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명과 상호 관세율을 제외하면은 한국과 일본이랑 동일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각국의 이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데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릭스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 회원국들에게 엄포를 놨었죠. 지금 반미 국가에 동참하는 국가들, 동조하는 국가들에게는 추가 10%라는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브릭스 물러서지 않았죠. 오늘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는 이후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브라질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황제가 필요하지 않다. 주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생각보다 더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죠. 미국이 이 브릭스 국가들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일 수도 있다. 당분간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이 증시 변동성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끝으로 오늘부터는 내일장 체크포인트도 같이 점검해 볼까 하는데요. 자, 내일장 체크포인트. 우선 뉴욕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공개됩니다. 최근 들어서 관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소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자, 이번 주에는 국채 입찰이 계속해서 예정돼 있는데요. 내일은 3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된 만큼 채권 시장 흐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체크포인트까지 점검해 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현수 아나운서와 확인해 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공개된 오늘 미국 뉴욕 증시는 일단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7개 기업 모두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아마존만이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합권의 장세를 가져가는데 테슬라 혼자 6.8%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테슬라 브리핑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 또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이 키워드가 아니라 또 정치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와 정치라는 키워드는 이번 생에는 좀 같이 갈 수 없는 키워드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갈라섰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갈라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리장에서부터 6%, 7%대 급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장세도 6% 넘는 하락분 보였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식 중에서 엄청나게 새로운 소식이 간밤에 업데이트되진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여전히 새로운 당을 창당하겠다, 아메리카 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창당 터무니없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죠. 여기에 간밤에 나온 소식 중에서 이 두 인물보다는 다시 한번 체크해볼, 테슬라 하면 빼놓지 않고 체크해봐야 할 인물, 댄 아이브스의 이야기입니다. 댄 아이브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 참여, 투자자나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전폭적인 지지자로 알려져 있죠. 이런 인물 또한 약간의 우회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풀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등락을 오가는 가운데 6.8% 빠진 채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댄 아이브스의 말처럼 현재 투자자들은 좀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주가의 반등을 다시 한번 가져와 줄 재료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 굿모닝 오늘의 증시와 함께 팔로우업 해보시죠.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오늘 장 안에서도 최고가를 경신한 기업 우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버는 실적 기대감 받아내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오늘 장 3.26% 올랐고요. 장중 차트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렇게 큰 등락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 장은 96달러 선 지나고 있네요. 일단 1년간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작년 하반기가 시작될 때부터 올해까지 1년간 30%가량의 상승 보였다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우버 지금 현재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기대감입니다. 8월 5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EPS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매출입니다. 밑에 있는 줄이 작년이고요. 저번 분기이고요. 이번 위에 있는 줄이 이번 분기의 예측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분기 예측치도 전 분기 대비해서는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우버이츠에 대한 배달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이번에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1분기 매출의 18%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우버이츠와 관련해서 신규 사용자 중 30% 정도가 우버와 함께 우버이츠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부분도 함께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밑으로는 포니 AI의 미국 사업부의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빌 에크먼이 우버의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우버의 향방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 서한이 공개된 오늘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봤고요. 앞으로의 전략 세워보시죠. 자,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김현수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하루가 될 듯합니다. 네. 관세 서한이 공개됐고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세 서한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사실 그 일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지금 25% 관세 부과하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일부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는 좀 덜 예. 나왔기 때문에 안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아마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런 액션을 취한 바가 없잖아요. 그랬었죠. 미국과 직접적인 예, 뭐 맞습니다. 관세 협상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비하면 다행이다라는 정도지.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20% 관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개품, 그러니까 중국의 그 중국 제품이 경유하는 걸 우려해가지고 그렇죠. 중개품에 대해서만 40% 관세를 부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 거는 부과하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상호적이지 않다. 한국과 일본은.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를 비롯해서 대미 무역 흑자 폭이 크다라는 거를 이제 뭐 암시적으로 지적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이미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아마 충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또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25% 상호 관세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 관세 10% 적용하는 게 있고요. 또 자동차와 철강 관세는 또 별도다 별도인 거죠. 얘기를 했기 예. 때문에 지금 어떤 관세가 지금 얼마만큼 부과될 건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본이 25%라는 거죠. 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될 건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차례대로 이제 관세 서한이 공개됐는데 해당 내용들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지금 그 발표된 국가들에 보면 뭐 카자흐스탄이 25%, 말레이시아가 25%, 그다음에 남아공이 30%, 그다음에 미얀마가 40%, 그다음에 라오스가 40%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보면 이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제품이 경유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또 백악관 대변인이 장중에는 한국과 일본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은 발표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향후 관세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인플레가 이제 오를 것이다. 인플레 상승한다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브릭스 국가에 대해서도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압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던 거, 공습했던 거에 대해서 규탄을 했고요.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군 철수 요청을 했다. 반미 정책을 반미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괘씸죄를 적용해서 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슈가 바로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지금 테슬라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고 300달러마저 붕괴된 상태거든요. 네. 이런 여진이 계속 되겠습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294달러 정도에 끝났어요. 지금 보시면 293달러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이제 차트상으로만 그냥 분석을 한다고 하면 네. 275달러 정도에서는 일단 지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 저점이 지금 250달러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점이 250달러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다 하는 게 275달러인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또 일부 의견이긴 하지만 이제 레일리언트 글로벌 CEO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창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그나마 현 정부 내에서 트럼프에 대해 테슬라나 또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나마 시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뭐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경쟁사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대다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처럼 역대 미국 대통령에 출마했던 기업인들 또 부호들 같은 경우를 쭉 살펴봤는데 보면 제3당을 창당해서 성공한 경우는 아예 없었고요. 그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민주당이나 공화당 경선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은 패배했다는 거고요. 기업인 출신으로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리고 제3당 신당 창당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테슬라 주주분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테슬라에게 남은 뭐 상생 촉매제라고 하면은 뭐 다가올 실적 발표 정도밖에 없겠죠. 뭐 실적 발표 때 좀 좋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반대로 테슬라 이 신당 창당 이슈 때문에 또 불이 붙은 기업이 있다고요? 어디죠? 이제 그 우버도 역시 테슬라로 인한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사실 자동차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이 일제히 다 하락했는데 이 우버는 수출입 관련 기업이 아니고 국내 기반의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수혜가 되는 게 이제 구글의 웨이모 이제 자율주행 기업인데 이제 구글의 웨이모 그다음에 아마존의 죽스 같은 자율주행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버 이츠를 통해서 현지 유명 식료품점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그래서 우버가 이제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딜리버리 영역까지도 이제 왔다는 거고요. 또 아마존의 프라임 배송과 우버의 관계도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프리스가 이제 구글의 웨이모와 자연스러운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버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버 AI 솔루션이 전 세계 30여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특히 또 상승의 촉매제가 됐었던 것은 웰스파고가 목표가를 120달러로 높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쓰면서 97달러, 이제 100달러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봉상으로도 이제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고요. 월봉을 통해서 보면 역시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쪽에 협력이나 또 이런 걸 강화해 나가는 거, 그다음에 딜리버리의 영역, 그다음에 차량 공유제 기업 중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버와 함께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기업이 있는데 바로 로켓랩이거든요. 네. 지금 로켓랩 상승세가 엄청난데 로켓랩은 어떻게 보시죠? 예, 이제 스페이스X도 사실 불이익을 당할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신당 창당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수혜주가 누구냐 하고 봤을 때는 역시 로켓랩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스페이스X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로켓랩이다라는 거고요. 이미 이 그전에 트럼프와 또 일론 머스크가 마찰이 있으면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로켓랩은 이미 20%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보면은 이 67번째 그 전자 미션이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48시간 이내에 다음 발사 예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난 6월 달에 2건의 발사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5년 12월 말까지 로켓랩 발사 단지에서 이제 계속해서 발사를 할 예정이다라는 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우주 개발 기업인 로켓랩의 경쟁 우위 또 앞으로의 수혜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실적도 지금 우주 개발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 기업이고 매출이 그렇죠. 안 나오는 거에 비교한다면 실적도 우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39달러 정도에 와 있는데요. 예. 주봉이나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역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주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그렇죠. 하지만 지금 투자은행들이 목표가를 50달러 이상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보유자분들은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진입자들은 35달러 이하의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한 2분기쯤이었던가요? 로켓랩 얘기해 주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뭐 2배 가까이 올라서 놀랍긴 하네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면 좋을 듯한데 우선 서클의 최근 흐름은 어떻죠? 뭐 지금 정말 전망이 극과 극이죠. 네. 앞으로 주가 전망이 극과 극인데 지금 서클의 경우는 그 니드햄이라는 데서 목표 주가를 250달러로 상향을 했어요. 예, 그게 아마 얘기가 그 상승의 동력이 됐었던 것 같고요. 오늘도 9.9% 거의 10% 가까운 급등을 보였었는데요. 세계 2위의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업체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이제 그 투자처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학개미들의 뭐 순매수 상위 탑10에 항상 들어가 있는 기업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국의 그 개인 투자자들, 그 밈주식을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도 역시 서클은 아직 서클, 로빈훗, 뭐 코인베이스 이런 가상화폐, 가상자산 기업들이 계속 상위권을 랭크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가상자산 기업인 스트라이크에 의하면 비트코인 담보로 연 이자 19.5%에서 13%까지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택담보 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 관세로 인한 충격이 나타나는데도 이 가상자산이나 비트코인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단기 상승폭이 엄청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클의 경우는 사실 뭐 지금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 지금 주가는 뭐 보면 상장 이후에 298달러가 이제 신고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6달러 정도에 와 있죠. 그래서 지금 200달러 이하에서는 뭐 공격적인 분들은 예. 한번 또 더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목표 주가를 250달러로 제시했지만 신고가 부근까지는 한번 타치하고 내려올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 단기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밤사이 서클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반면 같은 암호화폐 관련주인 로빈후드는 다소 부진했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로빈훗 같은 경우로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X를 통해서 로빈훗이 오픈 AI 토큰을 이제 뭐 살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로빈훗과 제휴를 맺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로빈훗이 지금 오픈 AI 주식을 이제 앱을 통해서 매매하는 게 이제 불법이다라는 것까지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로빈훗의 대변인은 이 토큰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간접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로빈훗이 특수 목적 회사를 통해서 보유한 지분 덕분에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이슈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빈훗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93달러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오늘 장에서 보니까 하락폭을 많이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90달러 이하에서는 역시 한번 진입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고가 다시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